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서 핫한 물건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송파 잠실에 있는 진주 아파트입니다. 현재 이 진주 아파트는요,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 외에 재건축 절차에서 조합원지 승계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진주 아파트에 대한 그 권리 분석과 또 재건축 절차에서 조합원과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그 진주 아파트는요, 현재 그 조합원 1,50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건축 후에는 35층 2,636가구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럼 함께 지도를 보시면서 위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진주 아파트는요,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여기 이제 8호선 몽촌 토성역이 가깝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 네, 여기 최근에 제가 갔다 와봤는데 아주 단풍이 들어가지고 아주 경관이 멋집니다. 이 올림픽공원을 조깅 삼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파크리오, 송파 최대 단지 파크리오가 인접해 있고요. 또 2호선 잠실 나루역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새로 개장한 바로 잠실 롯데타워 건물도 가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좀 뭐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입지에서는 하나 흠잡을 게 없죠. 잠실 진주 아파트는요, 현재 그 관리처분 인가가 이후에 현재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투기가열지구에서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건축 단지에서는 여러분 조합원지 승계 어떻게 되는지 함께 도시정비법 보도록 하실까요?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보시면요, 2항입니다. 투기가열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그렇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진주 아파트는요, 재건축 사업에 속하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인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구입하시면 조합원 승계가 안 됩니다. 조합원지 승계가 안 된다는 거는 현금 청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주 아파트는 이미 조합 설립인가를 지나서 관리처분인가도 받고 이주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게 되면 조합원지 승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정하는 규칙이 있죠.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에 보시면요, 시행령 37조에 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에 소유기간 거주기간 합산한다. 보시면 소유기간 10년이죠. 소유기간 10년, 그리고 거주기간 5년이죠. 그쵸?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나가서 일반 매매로 구입하실 때는 이런 주택을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은요, 채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인지, 그쵸? 그리고 5년 거주했는지, 요거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구입하실 때는 요거 시행령 37조 1항을 적용하실 게 아니고요. 2항에 보시면 2항 5호. 자, 보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있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매와 공매 중 아무 물건이나 조합원지 승계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강목에 말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만 조합원지 승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 시행령 71조 1호에 금융기관은 뭐냐?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71조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법의 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기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요, 바로 주택법 시행 규칙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해당 경매 물건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죠. 자, 이 해당 진주아파트 사건에 대한 경매 신청 채권자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되겠죠. 함께 등기부 등본 보실까요? 자, 개인정보를 위해서 제가 개인 인적사항은 다 삭제를 했고요. 자, 갑구 중 여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채권자 주식회사 OK저축은행으로 되어 있죠. 아까 주택법 시행령에 보시면 71조에 상호저축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주식회사 OK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속하거든요. 바로 OK저축은행이 신청한 경매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진주아파트는 조합원지위를 승계하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이런 사항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원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요 사항은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만약에 이주를 해서 점유관계는 없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 누가 전입이 되어 있었고 거주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통해서 현황조사서를 함께 보실까요? 자, 현황조사서 보시면 임차인 점유라고 돼 있죠. 아마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는 이주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보여져요. 세대주 정 씨의 부를 면담하고 세대주 정과 통화한 바 전화통화까지 했네요. 정모 씨와 정모 씨의 자녀 거주한다고 진술함. 그리고 집행관이 전입세달람을 해보니까 정모 씨가 전입이 되어 있죠. 보증금 1억 5천으로. 그쵸? 그리고 전입일자는 2017년도 10월 20날입니다. 이 임차인 정모 씨는 보증을 받았을까요? 못 받고 나간 거죠. 그쵸? 왜냐하면 경매당한 이 소유자, 채무자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못한 상태에서 이분은 이사를 나가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각된 가격에서 이 임차인이 보증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그 최선순위 말소 기준 등기가 아까 그 OK저축은행 있죠? 이 OK저축은행의 최선순위 말소 기준 등기가 2017년도 9월 2일이에요. 2017년도 9월 2일이었는데 바로 이 임차인은 전입 날짜가 아까 보이신 것처럼 2017년도 10월 20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데 아직 그 물건 명세서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요거 매각일이 11월 18일이니까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셔서 11월 11일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가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이분이 배당 요구했고 확정자가 있었다면 정해진 가격에 따라 아마 배당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 배당이 될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배당이 안 되더라도 또는 배당 요구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손실이 나도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요구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정확한 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 올라왔을 때 물건 명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중요한 거 하나, 조합원지 승계한다.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이기 때문에 조합원지 승계한다는 거. 두 번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 상관없이 우리는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을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통 이제 분들이 낙찰 받으시면 이제 대출을 받으셔야 되죠.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 여기 투기가열지구이기 때문에 LTV가 40%로 제한이 되고 있죠. 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근데 이제 이게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2년 이내 아마 전입신고하는 조건일 텐데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융기관에서 특별한 조건으로서 아마 그 공사하는 요 기간 동안은 금융기관에서 아마 유예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조건을 맞춘다 그러면 실거주 조건으로 LTV 40%가 되겠죠. 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이나 또는 실거주 조건을 갖추지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죠. 사업자 대출. 그런데 문제는 과연 대출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보통의 금융기관들은요. 이런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는 건물이 멸실되고 철거된 이후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저 건물이 멸실돼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이주가 완료되고 아직 철거는 전이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11월 18일 낙찰받고 잔금 내는 그 시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아마 철거는 아직 안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을 백방으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 대출을 해주겠다고 답하는 은행이 없더라고요. 물론 낙찰을 받으시고 또 여러 은행에 대출 신청하시게 되면 어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낙찰받기 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보수적으로 답변을 아마 할 거예요. 저도 그런 답변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아파트는요, 낙찰받으시면 대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출이 안 되거나 돼도 좀 상당히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낙찰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취득세 문제인데요. 보통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액 취득 금액 구간별로 취득세가 결정이 되죠. 현재 이거는 9억 초과기 때문에 3.3이 적용되고 전용이 85제곱미터 초과되기 때문에 0.2%의 농특세가 부과돼서 3.5%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재건축의 경우는 멸실이 되고 나면 건물이 이제 멸실돼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를 적용하게 됩니다. 진주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송파구청이 확인해 보니까 멸실 신고를 기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실 신고된 이후는 4.6이고요. 멸실 신고 이전이라면 여러분이 3.5%의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죠. 그렇죠? 3.5와 4.6은 1.1%의 요율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하셔야 되고, 잔금 납부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11월 18일 낙찰 받으시면 아마 11월 25일이 이제 허가 결정이고 12월 2일, 3일 정도가 매각 허가 확정. 그러면 아마 12월 3일이나 4일부터 대금 납부가 가능해질 거거든요. 빨리 자금 납부 가시게 되면 그게 멸시 신고 전이라면 3.5%의 취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여러분, 자, 진주 아파트를 입찰함에 있어서 지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죠. 조합원이 승계되죠. 그리고 권리관계상 문제 없죠. 인수하는 보증금 없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의 모든 권리들 말소가 되고, 그렇죠. 다만 대출에 제한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취득세 요 부분 이제 감안하시고 입찰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에 알아보시면요, 매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소유자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텐데 여러분 어때요? 내놓고 싶지 않죠? 지금 단계에서 매물이 잘 없을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19억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현재 나와 있는 매물가를 잘 판단하고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입찰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진주 아파트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받을까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도 바로 12월 26일 날 관리처분인가 신청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요 2018년도 1월 2일 이후에 신청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포 주공 1단지라든지 또 여기 미성 크로바 진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2월 달에 관리처분인가 신청했고 2018년도 10월 5일 날 인가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죠. 그래서 해당 이 진주 아파트는 내년도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텐데, 그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미성크로바 진주는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통매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하니까 불가라고 강력하게 아마 이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진주 아파트는 포기했는데, 반포 원베일리 아마 이 입주자분들은, 조합원분들은 끝까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아파트는 후번향으로 지금 선회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로 뉴스에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사항들 잘 감안해서 여러분 진주 아파트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여러분 경매로 낙찰받으실 때는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입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예산 맞춰서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